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국어 내신 1등급을 책임질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성경입니다. 자, 성경쌤과 함께하는 내신 대비 내신 1등급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고1, 2 국어 전문가입니다. 특히 내신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메가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내신 대비를 했던 선생님이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선배들과 또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 국어 내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어 내신 1등급 받기 정말 힘듭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국어 1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 첫 번째는요. 거시적, 미시적 분석. 우리 친구들은 보통 본문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신 같은 경우에는 단원 이론부터 출제가 됩니다. 단원 이론, 그리고 소단원들끼리 엮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문 작품과 관련된 또 다른 작품을 같이 출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론이 중요한 그런 단원인지 또 엮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단원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거시적으로 먼저 접근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문과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 당연히 중요하죠. 미시적인 분석도 같이 밸런스 있게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어 내신 1등급 전략 두 번째는요. 엄청 중요해요. 표현의 다양성. 자, 학교에서요. A라고 필기를 해주면 A라고 그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표현 다 바뀌어요. 자, A와 유사한 또 다른 B나 C나 D나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는 게 기본 출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학교 필기 외우고 열심히 복습하고 외운다고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까지 학습이 들어가야 1등급이 나온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내신 1등급 전략 세 번째는요. 점점 문제가 되고 있어. 자, 외부 작품 문제 대비. 사실 이 부분이 안 돼서 1등급을 계속 못 받는 그런 똘똘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는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외부 작품 대비 강의를 따로 찍어서 제공을 해드릴 만큼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고민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건 표현법이나 정서나 좀 연결이 잘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외부 작품까지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내신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우리 내신 대비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좌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강좌 특징 첫 번째는요. 자, 바로 단계적 학습입니다. 선생님은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가장 효과도 좋았고 우리 친구들의 결과, 반응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업 시작하면 출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해당 단원 작품에서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자, 두 번째, 객관 정리를 들어갑니다. 객관 정리는 그 단원 작품에 대한 한판 정리인데요. 한눈에 모든 내용을 보는 자, 그러한 판서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으로 전체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분석 들어갑니다. 이때 본문 분석하면서 시험에 잘 나왔던 표현들, 바뀔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그리고 시험에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들, 외부 작품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선생님이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문 분석이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학습활동 분석을 또 같이 할 거예요. 학습활동이 서술형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대로 나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채점 키워드, 서술형 채점 키워드를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서술형 쓸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만점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점수를 깎이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빵점을 받게 되는지 자, 이러한 사항들을 다 얘기를 해드리면서 채점 키워드 다 체크하고 암기하라는 얘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계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중요 내용은 다 이미 강의 끝날 때쯤엔
외우고 있을 거야. 다 머릿속에 들어온 상태일 거예요. 동시에 어느 부분에서 내용이 심도 있게 출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어떤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학습이 가능한 게 바로 우리 수업의 단계적 학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좌 특징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요, 다양한 표현. 선생님이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학교 선생님들이 바꿔서 낼 수 있는 표현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추상의 구체화라는 개념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구체화라는 표현이 시험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냐면 감각화, 시각화, 공간화, 물량화, 실제로 이렇게 기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말들로 다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생소합니까? 물량화. 많이 생소하죠?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오답률이 제일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학교 필기를 그냥 암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 바꿀 수 있는 말들 최대한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 표현 중에서도 좀 더 정답에 가까운, 오답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시험에 나왔을 때 선배들이 많이 헷갈렸던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까지도 선생님이 다 필기를 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강좌 특징 세 번째는요. 자, 출제 예상 문제 유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본문 학습할 때 내용 이해하고 암기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복습하고 암기를 하는데 사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올지 좀 예상을 하고 복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날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읽기 중 활동, 그런 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냥 복습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정확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표현 의미가 비슷한 다른 말로 썼을 때 아예 오답 처리, 빵점 처리한 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때 여기 이 말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본문에서도 이 부분은 외부 작품으로 많이 연결돼요. 외부 작품 나오면 이런 유형이 답입니다. 라는 것도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야. 혹은 뭐 객관식 선지로 잘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의 표현의 다양성,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을 계속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해서 우리 친구들이 최대한 공부를 할 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시험 문제랑 가깝게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문제 유형을, 예상 문제 유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좌는요, 꼼꼼함, 완벽함. 이게 이제 우리 강좌의 최종 결론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강좌 들을 때 주의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선생님이 다 준비해서 끌고 갈 건데요. 선생님이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우리 강좌 수강시 주의점. 첫 번째는요, 필기가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은 필기를 좀 많이 해주는 선생님이에요. 바꿔 쓸 수 있는 말들, 그 다음에 출제됐던 표현들, 외부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들, 이런 것들을 다 필기를 계속 하면서 끌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필기를 그대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필기하네. 나는 보고 있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일단 다 적으시고 적어놔야 나중에 복습을 하실 거 아닙니까? 복습하고 또 외워야 되거든요. 시험에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올 확률이 진짜 높은 것들, 적중률 높은 것들, 이런 것들로 필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필기는 다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색깔 펜은 최소한 2개는 쓰셔야 돼요. 정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한 색깔로 모든 필기를 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 2개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기본적인 필기 따라올 거, 그 다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체크할 거, 2개 색깔 정도는 쓰면서 필기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단계 중에서요, 객관 필기 같은 경우에는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필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시험 전주에 그 노트만 가지고 다니시면서 암기를 하셔도 굉장히 정리 효과가 좋아요. 자, 그래서 객관은 따로 노트 만들어서 필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사항 두 번째는요. 복습은 다들 잘해요. 근데 암기까지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통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암기가, 저는 암기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험 시간에 헷갈리면 암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거 뭐야 하고 딱 물어봤을 때 3초 안에 대답을 못하면 암기한 게 아니에요.
해서 선생님 저 암기했는데 헷갈려서 틀렸어요. 이건 암기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항상 복습의 범주에는 마지막에 암기까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하냐면 내신 기간 동안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필기도 다 하고 복습도 진짜 계속 하고 했는데 암기는 맘먹고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표현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암기가 되는 거지 그냥 계속 읽는다고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노리고서 암기가 필요한데 이걸 노리고 암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뭐였지? 맴돌기만 하고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술형 답안을 못 쓰죠? 서술형 한 문제 틀리면 등급 하나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특히 잘하고 경쟁 심한 학교들은 정말 치열해요. 자, 그래서 암기까지 제대로 해서 서술형까지 정확하게 써야 우리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 그대로 적으시고 복습하고 꼭 암기까지 하면서 그래도 맨날 까먹어. 자, 그렇게 따라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신 대비 내신 1등급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모든 건 선생님이 다 준비하고 기다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쌤 믿고 선생님이 방금 당부드린 두 가지만 잘 기억해서 수업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 만날게요.